안녕하세요. 저는 신촌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신촌대학교 운영위원장 윤범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왜 청년을 위한 대한대학인가? 왜 신촌대학교가 필요한가? 그걸 저희가 해왔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촌대학교 소개 좀 드리고 신촌대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청년을 위한 대한대학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사진이죠.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또 강일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건대국어라는 강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많이 다녀요. 기자.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소개하면 제일 알아듣기 쉽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자료다.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갔죠. 여기서 한번 중고등학생 같은 거 오호 하고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은 뭐 어쩌란 말이야. 뭐 그런 관심 없다.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라는 데에서 교수 공부를 아주 편하게 받았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MBN 기자가 됐죠. 2007년 12월에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앵커를 잠깐 했네.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잠깐 눈 깜짝한 사이에 잠깐 앵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촌대학교라는 걸 만들었죠. 재작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드신 분은 사실 이분이에요.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분은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기루 씨라고 신촌 지역에 있는 물총축제, 맥주축제, 뭐 커플런 뭐 이런 행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신촌 물총축제나 맥주축제는 꽤 규모가 커서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뭐 누구였더라? 강소라도 오고 수지도 오고 수지가 왔다가 무슨 뭐 약간 성희롱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그 신촌 물총축제를 제안하신 무언가라는 축제 기획사의 대표이자 축제 감독이 바로 한기루 감독입니다. 이 한기루 대표님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촌의 독서 모임에 오셔서 처음 신촌대학교를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수염도 나고 이상하게 생긴 양반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앉아있길래 뭐 잘못해 뭔가 이렇게 뭐 사고를 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는데 독서 모임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서 신촌대학교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하지 않겠느냐. 윤범기 기자는 기자니까 기자학과를 만들고 또 저랑 같이 또 누구는 뭐 정치학과를 만들고 나는 축제학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기한데 무슨 얘기인가요? 잠깐 얘기 좀 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명이 모였었어요. 저랑 한기루 대표랑 이동학이라는 3명의 친구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리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분이 처음 생각했던 건 신촌대학교 수준이 아니고 원래 신촌공화국이라는 아예 청년을 위한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원래 처음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촌공화국 안에 당연히 신촌대학교도 있고 신촌방송국도 있고 신촌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신촌을 아예 그냥 새로운 그 청년들의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을 하자. 뭐 여러분 혹시 마을 만들기나 마을 재생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신촌 지역이 원래 연세대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 들어오면 선배들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또 연대 독수리다방 앞에서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주로 그렇게 굴러가는 상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신촌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송도 캠퍼스라고 들어보셨죠? 연세대학교가 송도 캠퍼스를 만들면서 1, 2학년들이 입학하자마자 인천 송도 캠퍼스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3, 4학년 때 신촌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1, 2학년도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걸로 굴러가던 사건이 완전히 공동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침 신촌이 그렇게 가라앉는 반면에 옆에 있는 홍대는 홍대 입구가 뭐 클럽이나 뭐 또 다양한 어떤 버스킹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주로 신촌 지역의 상권의 중심이 연대 앞에서 홍대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촌 지역이 굉장히 공동화되면서 빈 건물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뭔가 신촌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근데 신촌 하면 우리가 대학가 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신촌에 정말 가상의 대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가상의 대학교지만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대학교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신 거죠. 신촌대학교라는 이름도 이분이 만드시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모여서 처음에는 아까 3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3명이 모여서 얘기가 좋은데 다음 주에 한번 모여보자. 다음 주에는 뜻이 많은 사람 더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6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였더니 12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였더니 24명이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인원이 2배씩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뭔가 되는 사업이다. 이건 이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 니즈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모여서 진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슬슬 시작을 했습니다. 뭘 먼저 시작했냐면 총장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총장이라는 건 신촌대학교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면이라는 거죠. 신촌대학교의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은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이 된 20대 되게 젊은 30대 초반인가? 여성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 굉장히 나라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분이 되니까 되게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한 이념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인물을 우리의 총장으로 할 것인가. 또 언론, 또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신촌에 무슨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뭔가 이걸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언론 홍보도 많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언론을 홍보하는 핵심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유명한 명망가들 석학 위주로 한번 보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 신촌대학교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좀 대선 출마하신다고 하대.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총장님, 혹은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오석훈 교수, 혹은 그 도울 김용옥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학이라는 이름의 그럴듯한 그런 석학들 위주로 막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좀 이따 소개를 할 텐데 19살 여고생이 있었어요. 19살 여고생인데 홍대에 있는 미용사집 딸이었어요. 미용실집 딸이었는데 걔는 이제 거리에서 홍대 거리에서 뷰티 버스킹이라고 하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미용 상담도 해주고 거기 화장도 해주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예뻐져 볼 거라는 뷰티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막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청년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총장으로 데려오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가 그렇구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 청년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생각하다가 우리만의 대안을 찾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상상 속의 캐릭터여도 좋고 혹은 역사 속의 인물이어도 좋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신촌대학교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존 인물을 포함해서 직접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피터팬 같은 경우는 네버랜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이렇게 어린이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또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원한 어떤 청년의 상징으로서 피터팬을 한번 총장으로 모셔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도 이거 처음에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럴듯한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돈키호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정말 아무런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청년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도가 거의 이제 돈키호테가 마치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다소 무모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돈키호테를 한번 총장으로 모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희끼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길동 아기공룡 둘리의 고길동 선생님 아시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분은 악역이었어요.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동물복지의 선구자예요. 왜냐면 이분이 사실 이거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둘레도 그렇고 도너도 그렇고 토치도 그렇고 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 외계인, 그리고 이렇게 강에서 흘러온 이렇게 도마뱀 이런 걸 주워 버리지 않고 그래도 온갖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온갖 장난을 다 치는데도 그래도 불평을 하면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다는 거죠. 자, 이 신촌대학교는 이 둘리, 토치, 도우너 같은 그런 골칫거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대학인데 이런 대학의 총장이라면 고길동 선생처럼
좀 이렇게 연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다양한 개성들을 다 아우르면서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버리지 않고 끌고 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어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고길동도 한번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이제 10,000원짜리 얼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분은 되게 청년 학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집현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젊은 학자들을 많이 키워냈고 뭐 한글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학문을 사랑하고 후학들을 또 키워낸 세종대왕 같은 분을 신촌대학교 총장으로 모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순신 장군 우리에게 마지막 12척의 배가 있잖아요. 신촌대학교에 1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유관순 열사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열사라고 해서 누나라고 부르지만 사실 18살이었잖아요. 삼군동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충분히 18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나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19살 여고생이었는데 고3이었는데 대학 입시를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멀쩡하게 공부도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 국어 시험을 보다가 문학을 시를 공부하는데 정답을 1, 2, 3, 4번 중에 하나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친구는 아예 대학을 자기가 안 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럼 대학을 안 간다면 어떻게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 거죠. 그 대학이 아니라면 나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신촌대학교까지 찾아온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제가 주최하는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서도 연설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연설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로 가면 되죠. 우리가 사실은 똑같이 이 땅 위에서만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룰을 가지고 경쟁하면 거북이도 얼마든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포함해서 그럼 뭐예요? 19살 여고생은 총장이 되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서울대 총장하고 책 내고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신촌대학교 총장을 뽑아보자 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총장을 뽑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거리 투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아까 그 한기로 대표가 앉아있던 그 공간인데 사실은 이 공간이 처음에 신촌대학교를 강의를 했던 강의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이렇게 슈퍼 같은 곳을 쓰던 곳이었는데 망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촌 상권이 공동화되면서 망해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공실이었던 이제 공간이었죠. 거기를 한기로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강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간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스티커 투표 용지를 붙이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직접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저희가 신촌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누굴 총장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거리에서 뭐 물어보고 다녔어요. 이렇게 스티커 투표도 진행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저희가 이제 좋아요가 1만을 찍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좋아요가 10,000명을 찍었다는 건 하루가 지나가면 게시물을 올리면 다음날 조회수가 5,000이나.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서 헬스클럽 같은 거 홍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식당 전단지 나눠주죠. 그거 받으면 누가 열심히 보나요? 그냥 한번 훑기 보고 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훑기 보고 넘기는 것도 사실 그걸 5,000장을 나눠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가 10,000명을 찍었다는 건 그렇게 5,000장씩 길거리에 전단을 뿌릴 수 있는 홍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뭐 엄청나게 열심히 보진 않죠. 사람들이 넘기면서 그냥 훑기 보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런 걸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한 그 한기로 대표가 그런 시스템 만들어놨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렇게 거리 투표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현장 투표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초창기 멤버들이 한 명씩 다 아까 말한 그 가상의 총장 후보들이 돼가지고 총장 후보의 입장에서 나라는 신촌대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직접 유세를 한 거죠.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그 19살짜리 그 여고생 예뻐져 볼 거라는 그 미용사 딸이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의 친구예요. 어쨌든 이 친구는 피터팬으로 이제 분장을 한 거죠. 피터팬 분장을 해서 직접 나왔고 돈키호테 분장을 한 친구도 있었고 참고로 저는 고길동이었습니다. 제가 고길동 역할로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신촌대학교 총장 선거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입학 설명회도 했어요. 여기는 신촌에 있는 인디톡이라는 지하 공연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신촌대학교에 관심을 가진 예비 수강생들하고 학과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촌대학교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고 토론하고 나는 어떤 학과를 만들겠다 뭐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입학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모였던 멤버들을 소개하자면 이 친구는 이동학이라는 친구인데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에 나왔던 친구예요. 민주당에서 23살 나이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 3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당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당원이라는 거 굉장히 멀게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는 대학교 때 우연히 아르바이트로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의 뭐 전당대회장에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의자 나르면서 이제 정치들이 연설하는 걸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멋있는데? 나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당을 했다고요. 그리고 바로 입당을 하고 13년간 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랑 같이 독서 모임도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계속 청년위원장이나 당지선거에 도전을 하다가 혁신위원이라는 게 돼서 언론에도 몇 번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죠. 잘 모르실 거예요. 일종의 청년 정치인이죠. 지난 총선 때는 안철수 후보한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있는 노원 병 지역에 병이었나? 노원구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을 했었죠. 이 친구가 만들려고 했던 과는 예능정치학과라는 과였어요. 예능정치학과는 아니 왜 정치하면 다 그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느냐, 예능처럼 무한도전처럼 그렇게 재밌는 학과를 만들면 안 되냐. 예능정치학과라는 과를 만들기로 했었고 실제로 거기에 나가서 유세도 하고 직접 신촌 대통령도 뽑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홍승희 씨라고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퍼포먼스를 해서 한때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죠. 이 친구는 원래 춘천에서 카페 같은 거 하고 이러던 친구인데 원래 사회학과를 졸업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고 예술 활동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서 또 거리에서 하는 퍼포먼스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서울에 올라온 계기가 아까 말한 그 한기호 대표가 홍승희 씨를 뭐 페이스북상에서 우리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해서 너 그렇게 강원도에만 있지 말고 서울에서 같이 나랑 같이 신촌대학교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만들었죠. 이 친구는 소셜 아트학과, 소울 아트학과라고 해서 중에 사회예술, 거리예술, 거리에서 직접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퍼포먼스 위주의 학과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셜 아트학과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거의 뭐 홍승희 국이라고 홍승희 팬덤이 또 엄청 많이 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오늘도 거리 뭐 촛불 집회가 있지만 그런 뭐 세월호 관련된 집회라든가 이제 뭐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때 거리에 나가서 직접 퍼포먼스도 하고 수강생들이랑 뭐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본인도 신촌대학교 만들 때 이제 그런 퍼포먼스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가라오케 관련돼서 그러니까 먼저 조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 형은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석사로 그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특히 가요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이 가라오케를 가지고 한번 역사를 한번 그 강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다가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딜 감히 네가 저런 걸 가지고 강의를 그것도 서울대에서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혼이 나고 뭐 다시는 그런 일 끝내지도 말라고 어디서 그런 사짜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왜 나구나와 남진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닌가? 왜 조용필과 1980년대는 역사가 아닌가?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국면이고 아니 국민들의 어떤 생활사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갖고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되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그런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태국국제학교, 태국에 가서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역사교사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역사 강사도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런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신촌대학교가 생기면서 그럼 내가 진짜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강의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해도 되느냐?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그래갖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아까 발표한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하셨죠. 아까 말한 예뻐져 볼까? 그 홍대 미용실 딸 19살 여고생 이런 친구들은 나도 한번 강의를 해보겠다. 사실 뷰티학과 이런 거는 실제로 전문대학교 같은데 다 개설이 돼 있는 학과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뭐 몇백만 원을 내고 등록금을 내고 다니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어머니가 미용사집 딸들이었어요. 두 명이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엄마 어깨너머로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이미 잘 할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힘들게 다녀야 되느냐. 자기가 직접 배워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했던 건 뭐였냐면 독거 노인들, 곧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특히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할머니들의 영정사진을 찍기 위한 화장을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살다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모셔가지고 예쁘게 화장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여차하면 영상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게 나중에 기사가 되고 그랬었죠. 이 친구들이 이거 보자볼까라는 학과를 제안했었고요. 또라이 드라마학과라고 이분은 김선영 씨라고 배우예요. 배우인데 뭐 드라마에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렇게 배우는 아니고 드라마에 조연 뭐 단역 이 정도로 몇 번 출연했던 정도 경험이 있는 배우인데 그래서 배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이코 드라마나 그런 거 심리치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그 자기가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힐링이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뭐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치료하는데 이제 뭐 되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학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해서 또라이 드라마 학과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2015년 4월에 개교식을 했고 정확하게는 2014년 12월에 처음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 한 5달 정도의 기획 기간을 거쳐서 2015년 4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신촌 거리에서 개교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내세웠던 건 반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건데 여기도 나오지만 이 아까 말한 홍승희 씨라는 거리 예술가가 직접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촌대학교를 만드는 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에 반값 등록금 만들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학을 세웁니다. 우정, 정의, 상상력, 진실이 눈치 보지 않는 배움터. 2015년 4월 3일. 그러니까 저희가 반에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너무나 문턱이 높은데 그 문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등록금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등록금.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등록금은 8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7만 원을 장학금 받고 60만 원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뭐 경제적으로 그때 IMF가 터져서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한 번에 못 내서 분납 신청해서 겨우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 등록금이 뭐 300만 원, 대학원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죠. 일반 대학도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같으면 그 당시엔 대학 못 맞췄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배움에 있어서 이제 돈이 혹은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반에 반값 등록금으로도 배움을 나눌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언론에도 잠깐 저희 신촌대학교가 소개가 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준비한 제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 이건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제가 기사를 쓰고 제가 만들고 제가 기사를 써요. 서울시가 마을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신촌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신촌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에 색다른 깃발의 대학교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신촌대학교. 학사학위도 캠퍼스도 없지만 기존의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청년들이 뭉친 겁니다.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정말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보자. 총장은 영화 속 참 스승인 키팅 선생님으로 선출했습니다. See, the world looks very different from up here. You don't believe me? Come see for yourself. Come on. 연예학과와 창업학과, 가라오케 현대사와 도라이 드라마학과 등 톡톡 튀는 강좌도 18개가 개설됐습니다. 내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찾고 그걸 표현하는 게 저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학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강의실은 마을재생 차원에서 신촌의 낡은 건물들을 활용했습니다. 아마 신촌에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신촌 재생의 또 하나의 출발입니다. 개교식을 마친 신촌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범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여기저기 그때 한겨레에서도 기사를 써주고 몇 군데 기사가 좀 쭉쭉 넘겨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신경 쓰고 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촌대학은 왜 만들었냐? 도대체 왜 만들었냐? 권한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세상을 바꾸는 누군가, 세상을 바꿀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꿀 누군가를 육성하고 키워내는 대학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캠퍼스라는 걸 붙였는데, 예술, 정치,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가를 키워내는 게 저희들의 이제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대한대학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이제 권한이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대학, 문턱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턱이 낮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우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가르치기 위한 문턱도 너무 높아요. 배우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뭐 등록금이 비싸다든가,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르치기 위한 문턱도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대학은 어떻습니까? 다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위원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기자가 되기 전에 교수가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공사 교수위원 할 때 우수교수 상도 타고 막 그랬어요. 가르치는 걸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봅시다. 제가 기자인데 요즘 언론 보면 카드뉴스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별로 글을 안 읽으실 거예요. 기사 자체를 잘 보질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뉴스라는 게 이렇게 넘겨보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대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기자와 교수를 겸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적어도 최소한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카드뉴스 비슷한 걸 찾아내요. 그리고 막 배워. 그래서 막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 박사학위를 따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상한 뭐 대학들을 다 돌면서 뭐 시간 강사 생활을 해요.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죠.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자리가 비어서 강사라도 하나 돼요. 교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 또 한정 당국을 설득해야 되고 선배 교수들을 설득해서 교수님 이런 것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가르쳐 볼 만합니다. 라고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카드뉴스 학과를 만들어서 수강생을 받아서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시간 강사하고 교수 채용되고 학과 행정본부 설득해서 학과 만들고 얼마 걸리겠어요?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10년 뒤에 카드뉴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지식들이 엄청나게 빨리 생산되고 있는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생산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이 그런 지식과 기술의 유통을 막고 있어요. 자기들의 문턱, 뭐 박사학위니 석사학위니 유학이니 뭐 이런 자격증들로 문턱을 높여놓고 가르치기 위한 문턱을 엄청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대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학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현장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들을 넘겨줄 수가 없다.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대학은 사실 우리 사회에 어떤 옛날에는 대학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지식이 막 생겨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다른 대학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어떤 현장에서 생겨나는 지식이 바로바로 다음 세대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유통이 빠른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신촌대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초기 운영진은 아까 말한 숙제감독 한기루씨, 방송기자이터, 청년정치, 거리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운영진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2017년 겨울계절학기가 총 6학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6학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에 학과장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죠. 그 내년 1월에 수강생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 내년 2월에 신촌 캠퍼스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 3월에는 안암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윤정현 학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학과 개설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 1회씩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 1회씩 3강에서 4강 수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의 성격에 따라서 3강을 하셔도 되고 4강을 하셔도 돼요. 대신 미리 웹자보나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하게 수강생들한테 공지만 하면 되죠. 유석은 3강짜리 수업이다. 유석은 4강짜리 수업이다.
선택은 수강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급적 학과 개설 신청한 사람들은 전원 다 개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PT를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PT 들어보고 내가 운영위원장님 신촌대 먼저 만들어 봤으니까 내가 들어보고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신촌대랑 안 어울려. 너는 하지 마. 해서 이렇게 자르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을 자릅니까? 제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제 분야를 잘 아는 것 뿐이죠. 다른 분야는 다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르지 않겠다. 신촌대학교가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뭐 당신이 신촌대에 어울리는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저희가 규정한 절차만 따라서 다 밟아주시면 어떤 과목이든 다 개설해야 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 수업이 개설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수강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수강생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다음 달 1월 말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개강 일주일 전에 1차 마감을 합니다. 1차 마감을 해서 그때까지 여러분 학과장님들이 본인이 직접 정한 숫자, 본인이 직접 정한 최저 수강 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인원을 넘기면 개강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여러분이 적은 숫자를 넘기면 개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인원을 못 넘기면 자동으로 폐강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 저희 장소도 예약하고 그 인원에 맞게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다 개설해 드리긴 하는데 이런 거는 곤란해요. 예를 들면 일베 뭐 사이트를 추종하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북한이 너무 좋아. 북한이 너무 좋아. 아니면 왠지 우리나라 사회주의 뭐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IS가 너무 좋아. 뭐 그런 거는 곤란합니다. 아니면 너무 나는 이 하느님 좀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싶어. 이런 건 좀 곤란해요. 그런 건 교회에서 하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강의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만 제외하면 어떤 강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신촌대학교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겁니다. 수업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에 반값 등록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되게 이제 일반적인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이잖아요. 반값 등록금을 하라는 게 200만 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에 반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반에 반이면 50만 원이잖아요. 반에 반이면 25만 원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반에 반값 12만 5천 원에 세 과목을 듣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는 두 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서 세 과목을 12만 5천 원에 듣는 거였는데 그러면 한 과목에 4만 원 듣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근데 한 과목씩 듣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기학과에 편중돼요. 수강생들이 되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지 굳이 두 개는 안 됐잖아요. 세 개는 안 됐고 그래서 너무 인기학과는 다 올리고 비인기학과는 우수수 폐강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과목을 같이 듣는 시스템을 도입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2월 한 달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한 달 동안 세 개를 듣게 하는 건 좀 무리여서 뭐 주중에 하나 주말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는 두 과목에 8만 원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과목을 듣고 8만 원을 내는 걸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한 과목 다 4만 원이 생기죠? 그러면 그 중에 학과장이 50%, 또 신촌대학교 운영비로 50%. 즉 학과장은 학생 한 명당 2만 원의 수업료를 받아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만 원은 신촌대학교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공간을 빌린다든가, 뭐 홍보를 한다든가, 뭐 각가지 여러 가지 뭐 기자재를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을 한다든가, 뭐 그런 데 쓰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대학은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너는 대한대학을 왜 만들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신모작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요즘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기자 생활하고 있지만 언제 사실은 뭐 그만둘지 알 수가 없죠. 요즘 대우조선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대우조선이 뭐 기업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정규직이 사라지는 건 뭐 기업들이 뭐 악의를 가지고 무슨 이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없어졌습니까? 코닥이라고 하는 굴지의 그 필름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아이폰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가죠. 핸드폰도 들어가죠. 시계도 들어가죠. 카메라도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빨리 만들어지고 뭐 알파고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노동력의 어떤 빠른 순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윗세대는 인생 2모작 시대를 준비했는데 저희는 인생 10모작 시대라는 거예요. 저희랑 비슷한 시대 벌써 미국과 중국,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성인이 직업을 7번에서 8번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인생 10모작 시대다. 거기다 100세 시대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70까지 살면 죽었어요. 암 걸려서.
한 60대까지 일하다가 한 10년 정도 와이프랑 뭐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좀 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죽어. 근데 요즘은 젊어서부터 다 안보험 들어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이미 다 찾아내가지고 뭐 80세, 10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독일이 이런 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독일이 먼저 이런 뭐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제적으로, 그것도 사회주의 정당 3인당이 집권하던 시대에 뭐 하르츠라고 하는 그 슈레더라고 하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이제 독일은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적응을 잘해갖고 지금 독일 경제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들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독일 경제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하르츠 개혁은 삼박자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 정부는 사실은 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돼요. 그 사회적 안전망의 가장 핵심은 실업급여예요. 우리가 멀쩡한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잘렸을 때 월급 3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받던 월급의 80%를 최대 2년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240만 원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걸 2년 동안. 그럼 그 사람이 잘리는 게 두려울까요?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거기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교육체계예요. 독일에는 자유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의 미넨 자유대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미넨 자유대학이 평시에는 일반적인 대학으로 운영이 되지만 평시가 끝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 되면 그게 자유시민대학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과를 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 그만둔 사람들, 이직하려는 사람들, 또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유시민대학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내용을 새로 배워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자유시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합쳐가지고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기도 하고 아예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평생교육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미 됐어요. 정부가 노동법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노동시장 엄청나게 유연화되어 있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비정규직비,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실업급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평생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평생교육은 근데 정부가 나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가서 몇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죠. 그럼 그 10개에 들어가는 그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똥값 되는 거예요. 바로 엄청난 과잉 공급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원래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멋지고 멋진 좋은 직업이었죠. 근데 고용 그 센터에서 바리스타를 딱 집어넣는 순간 사람들이 다 바리스타 신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저시급 받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바리스타가 양산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 신촌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품종 소량 교육이에요. 100명, 200명 놓고 하는 대형 강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인원을 많은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촌대학교 수업을 실제로 운영해 보시면 5명 듣는 수업도 있고 3명 듣는 수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그 인원이라도 강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에 맞는 공간을 찾아드리고 수업을 할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 대한대학인가? 요거는 제가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들면서 썼던 칼럼인데 뭐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대한민국에 대학이 없다면 어떨까? 젊은이들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부모의 가계 부담도 줄어든다. 결혼 자금도 노후 준비도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진정한 등골 브레이크는 바로 대학이다. 취업 준비는 어차피 토익 학원과 공모전을 통해서 하면 된다. 대학에서 배운 것 중에 기업에서 써먹을 지식은 얼마 없다.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간 안영민을 생각해보자. 지식인의 역할, 교수들이 그런 역할 저버린 지 오래됐다. 그저 미국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논문 쓰기 바쁘다. 논문 짜기 기간에 자기만의 이론을 담은 단행본이라도 써낸 교수는 천연기념물 취급을 받는다. 대안적인 대학 문화도 사라졌다. 미제 앞잡이라는 버거킹도 못 들어오게 했던 고려대학교는 이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점령하면서 오르다. 대학생활이 아닌 고등학교 4, 5, 6차라는 애들만 넘쳐난다. 무엇보다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서울대원대 고대를 가기 위해 연 2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런 사교육비를 자기 개발이든 창업이든 좀 더 의미 있게 쓰여질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성장이 대학의 폐지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건 제가 이제 신촌대학교를 만들어서 썼던 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대학이 필요하다. 대학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재가 유일한 자원이 나라잖아요. 학생들의 등골을 빼서 재단과 교수들이 이권을 키우는 대학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 살아있는 대학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인재가 유일한 자원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학과들, 아까 말한 가라오케 교양제사나 뭐 섹스학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 스피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나운서 스피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없어요. 학과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가요. 아나운서 학원 되게 하나 뭐 학기 기념으로 하는데 한 번 들으면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에요. 거의 300만 원. 일반 대학 등록금 수준의 학원비를 받아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학원비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촌대학교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2만 5천 원의 세 과목 중에 하나로 그 아나운서 스피치 학원이 스피치가 개설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이 이제 개설이 돼서 여기서 사실 물론 실제로 아나운서 학원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완전히 잘 갖춰주진 않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아나운서를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 적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정말 적성에 맞으면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좀 더 방법을 찾아보든 이런 걸 한번 좀 이렇게 굳이 학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런 데서 한번 배워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글 쓰고 말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주로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인데요. 인생 신모작 시대를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다 필요한 능력. 제가 봤을 때 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글 쓰고 말하는 그리고 소통 능력이죠.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저는 이제 글 쓰고 말하는 거에 관한 수업을 좀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인물탐구. 뭐 이런 건 왜 정육과나 역사학과에서 항상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만 배우고 이런 건 안 배운다는 거죠. 직장인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힐링, 뭐 요가라든가 연극, 뭐 이건 좀 이따 우리 학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실천하는 학과. 아까 말한 홍승희 씨가 하는 소셜 아트 학과. 또 이건 홍가인 씨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태 때 이 친구도 이제 망각에 저항할 거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문사 혹은 이제 미제 사건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신촌대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기획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이 여기서 찍은 거죠. 이제 신촌대학교의 이태원 버전으로 이태원대학교라는 것도 만들어서 작년 10월에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량진에 여기 무중력지대라고 서울시가 만든 대안 공간이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원래는 여기가 주차장 그 공간이 약간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전까지 좀 비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시설물로 대안 강의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가 노량진대학교를 한번 기획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촌대학교의 이름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 이상훈 씨라고 신촌대학교에서 강의를 운영하시던 학과장님인데 자기가 동탄 지역에서 신촌대학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자기는 동탄대학교라고 안 하고 신촌대학교 동탄 캠퍼스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신촌대학교 동탄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암 캠퍼스 윤종현 학과장님 오셨지만 안암은 이제 고려대 쪽이잖아요. 고려대 앞에서도 신촌대학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암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따가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이 신촌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동네에서 어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회 운동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 현상으로 널리 퍼뜨려서 제 장기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의 한 50% 정도 대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기 안 되는 대학도 너무 많아요. 없어져야 마땅한 대학들. 괜히 쓸데없이 학생들의 등록금만 축내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 진출만 늦추는 대학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불필요한 대학들을 한 50%는 없애버리고 다 이런 신촌대학교 같은 그런 시민대학으로 대한대학으로 다 전환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배움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대학이 전 국민이 다 그런 대학생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신촌대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발표.